2022년 8월 6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 사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보수 세력과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호의호식하는 호가 호의 세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상당히 날카롭죠. 검사 때도 날카롭고 정치인 하면서 날카롭고,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자중하고 후의를 기약하라.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원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인다. 자중하고 후의를 기약하라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전날에는 이준석 입장에서 중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중재를 그만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제는 자중자애하고 그만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이준석 징계를 하려는 당에 대해서 왜 자꾸 꼼수로 그러는지 안타깝다.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에 넣어서는 밀어넣어서는 되겠느냐고 비판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재하겠다 그러다가 이젠 이준석 너도 좀 자제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이준석을 치지 마라.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준석을 특별히 아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도 이준석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다만 이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사람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얼굴 모양 이렇게 보면서 관상을 본다 그럴까 느낌을 보면서 얼마나 말하는 거 보면서 똑똑한 거는 아니까 그릇을 보고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젊다 그러지만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거의 40이 다 됐습니다. 기업체에서 40이면요. 기업체에서 40이면 대기업에서 이 친구는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기업 갔으면 벌써 임원했을 겁니다. 임원하면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몇억 원, 몇조 원을 주물럭거릴 수도 있습니다. 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으면은 될 수 있는 실력이니까 그럼 40 정도면은 서기관, 부의사관까지는 못 갔더라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거의 과장 가까이 가면서 몇조 원의 예산을 주무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대인의 풍모를 풍겨야 되는데 좀 오정정하죠. 지금 지방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기는 정치라고 하지만 글쎄 그래도 여당의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로 안 풀린다고 해서 하는 걸 보면 많이 실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준석 씨가 고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를 쫓아내고 하는 당이 참 한심하다. 근데 그 이준석을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말라 그랬는데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준석이 하는 거 보면 그도 역시 좀 옹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즘 도화 언론에 관심을 끕니다.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하도 윤 대통령이 국힘당을 좀 통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정계 개편이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는 그의 뜻을 바꾸는 윤핵관 갖고는 정치를 이끌 수 없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여당을 만들자. 그런 거죠. 차기 여당을 만들자. 그런 거니까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인데 오 시장은 절대 그럴 리 없다. 호사가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얘기를 했다. 음해 수준이다 하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아니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가 국민의힘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힌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당에는 손해다.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준석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당대표 내놓고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아직 이 친구는 국회의원도 한번 못했고 저는 세상을 볼 때 가족을 만들어 본 사람하고 가족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실패를 보면서 가족을 만들어 본 사람과 안 만들어 본 사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건 제가 편협한 이해일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을 만들어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모순을 봉착하게 되고 모순 속에서 나의 뜻을 적기도 되고 또 궁죽토록 노력하게 되고 또 먹여 살려야 할 자녀가 생기면은 또 내 뜻을 꺾고 하면서 세상을 알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람이 한쪽만 보게 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해봤고 그냥 당대표 했다라는 거 정도인데 그치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한테 이 국힘당 답답함을 깨는 데는 기여를 했었죠. 근데 그 자기 방식만 갖고 나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준석 씨가 현재 보이는 행태는 홍준표 시장이 확실히 얘기하고 오세훈 시장이 애둘러 표현했듯이 그건 아닙니다. 저 정도 되면은 이제는 언론도 또 주요 세력도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저렇게 할수록 누가 뜹니까? 간단합니다. 제 눈에서는 여권에서는 홍준표가 지금 뜨고 있고 오세훈마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차기 대통령감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라앉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라앉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5월, 6월, 7월, 8월 3개월 된 대통령이 점점 희망이 없어지고 이준석이 하고 다투거나 이준석을 잘라내거나 이준석과 싸울수록 이준석도 인기가 없어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차기 여권의 후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조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과 싸웠던 주요한 세력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인들입니다. 윤핵관들은 이번 싸움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입나요? 싸움은 그들이 이준석과 주로 했는데 그들은 싹 빠지고 윤 대통령 인기만 떨어집니다. 이런 구도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왜 윤핵관은 싹 빠졌지? 그럼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지난 박근혜 탄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오세훈이나 홍준표처럼 차기 후보 잠룡이 되지 못할 만한 그릇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유리한 쪽에 붙었죠. 박근혜 탄핵으로 갈 때 국민들이 많이 그쪽 가니까 글로 붙다가 지금은 윤 대통령 붙다가 윤 대통령 뭐 어쩌고 하니까 문제 인기 없다고 하니까 당권을 내놓고 뭐 비대위 하면서 이준석을 치면서 쓱 빠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때 가장 유리한 데 붙어갖고 자기들의 권한을 가장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움직인 세력 아닙니까? 박근혜 탄핵할 때는 그쪽으로 붙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 이쪽에 붙어갖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준석 가까이 싸움이 돼서 잘 안 되니까 윤 대통령 내세워서 윤 대통령 인기 떨어뜨리고 자기들은 살고 그리고 나서 이준석을 내치고 나면 다시 어떤 방식으로 당권을 잡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대한민국 국가 개조나 뭐 이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웰빙 정치인. 정치인 국회의원 되고 당 대표까지 되면 더 좋은 거지 뭐. 보수가 뭐 백석을 얻던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기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은 국회의원 되고 내 직업 정치인 이거 유지하는 거. 근데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안은 없어. 내가 당권은 져야 되겠어. 필요하면은 박근혜 탄핵에 붙고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고. 근데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싹 빠지고.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지금 윤핵관들 사람들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인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들을 인류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 정도 재능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뭐라 그럴까? 시골 고을에 가면 원님은 오는데 원님은 이제 자주 바뀌죠. 근데 그 이방 호방 그런 중인들은 계속 살아남죠. 아주 포악한 원님이 와도 예예예 하고 살고 또 뭐 어떤 원님은 살아남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이 자들은 뭡니까? 그냥 최고 오는 사람 비위 맞추고 거기서 그 사람들 힘을 얻고 호가호위 하면서 자기들은 호의호구식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그렇게 답답하게 500년을 온 게
그리고 호가호위하면서 호의호식, 나만 그렇다고 뭐 백성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원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나는 정치인이어야 돼야 하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자기 힘이 딸리면은 뭐 김종인 씨로 대표되는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만들어서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김종인 쫓아내죠. 그럼 김종인 씨가 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싸리판이라 그랬죠.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랬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윤석열은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말려드니까 이렇게 틀어져 버렸죠. 참 답답한 거는 윤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세상 보는, 저도 보는데 또 저 외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거 안 보이나? 그냥 교원 영색하는 게 그렇게 좋으신가요? 지난번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문고리 실세 뒤 호가호의 그랬더니 나중에 국힘당에서 호가호의가 아니라 호의호식 아니냐 뭐 그랬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호가호의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세력이 국힘당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박핵관이었고 탄핵관이었고 지금은 윤핵관이었고 이런 세력들 어떻게 할 겁니까? 항상 제가 조직생활하면서 보니까 필드에 나가서 취재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전체를 책임지고 나가기에는 그것도 자신이 없어. 근데 누군가가 맡겨주면 그거는 해. 그 정도 머리도 안 되면 그 자리에 못 오죠. 근데 합니다. 근데 자기는 채점만 하게, 평가만 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기는 지휘관으로 살아남는 그러니까 그냥 이 개혁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대했던 거는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이 썩은 정치판 싹 바꿔봐라 그랬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 국힘당에 들어올 때 이준석이도 그냥 들어오라 그랬죠. 국힘당 사람들 무너뜨려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만들었으면 그때 걸러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을 텐데 들어갔으니 투항이죠. 이준석도 들어오라 그랬고. 그래갖고 당선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엎혀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뭘 바꾸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고, 그 틈을 이용해서 윤핵관들이 호가호위하면서 호의호식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보수 세력, 이것 때문에 보수가 답답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면은 못한다고 하는 보수들이 그래도 보수는 다시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진보하고 5대5 비슷하게 나오지만 지금 못하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윤 대통령은 이용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왜 윤핵관을 제대로 못 치나. 이것도 우리 언론의, 보수 언론의 한계죠. 오늘은 제가 이리저리 사람들 만나다가 보수와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호의호식하는 호가호의 세력을 제 눈으로, 제 관찰로 분석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